막상 채용하려고 하면 E7과 E9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어떤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인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제가 오늘 복잡한 내용은 다 빼고 우리 회사가 E7을 알아봐야 하는지 E9을 알아봐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딱 세 가지 차이만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직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이고,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특정 활동 체류 자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뽑고 싶다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 먼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부터 보셔야 합니다. E9는 제조업, 농축, 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 정부가 정한 허용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2026년도 E9 고용허가제를 통해 별도 도입 규모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E7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E7이라고 하면 그냥 전문직 비자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전문 인력인 E7-1뿐만 아니라 준전문 인력 E7-2, 일반 기능 인력 E7-3, 숙련 기능 인력 E7-4 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E9은 단순직, E7은 전문직,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외워버리시면 실제 채용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회사의 업종과 실제 담당 직무가 어떤 체류 자격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바로 채용 방식입니다. E9은 일반적인 국내 채용처럼 회사가 해외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와서 바로 데려오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사업주가 한국 사람을 채용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 적격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그 추천된 인력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정부가 아무나 배정한다가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명부와 추천 절차 안에서 사업주가 인력을 선정한다에 가깝습니다. 반면 E7은 기업이 필요한 직무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직접 찾아 채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특정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특정 국가의 시장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정 분야 경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면 후보자를 먼저 정한 뒤 해당 직종의 E7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도를 통해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 필요한 인재를 먼저 찾아서 자격 요건을 맞춰갈 것인가,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인력 운영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E7과 E9의 선택이 상당히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타인 고용 허가제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기술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직접 선발해서 회사의 핵심 직무를 맡기고 싶다면 E7 쪽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7이 E9보다 무조건 좋은 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자에도 회사와 직무에 맞는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E7이라고 해서 아무 직무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의 학력이나 경력만 충족한다고 무조건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직종, 외국인의 자격 요건, 임금 요건,
회사의 고용 필요성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E9도 회사가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과 사업장 요건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신청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채용은 내국인 채용과 다르게 사람만 마음에 든다고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에 맞는 활동인지 확인해야 하고 회사와 외국인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 나이는 매년 도입 규모와 허용 업종, 신청 일정 등이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 역시 세부 직종과 요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허가받았던 사례만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라고 준비하시면 위험합니다. 결국 외국인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자 이름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업종과 직무, 외국인의 자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맞는 체류 자격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7이냐 E9이냐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둘째,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셋째, 어떤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 나이는 고용허가제 안에서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이고 E7은 법무부가 정한 특정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할 때 검토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회사는 E7을 알아봐야겠구나 혹은 우리는 E9 고용허가제를 먼저 확인해야겠구나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외국인 채용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외국인 채용이나 E7, E9 비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